자, 일단은 저희가 일단 해당 그래프를 먼저 확인을 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각각 LLM들이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만약에 저희가 첫 번째로 공유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뭐죠? 만약에 이 검색어 만들기라는 그 노드 LLM이 검색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만든 검색어를 누구한테 공개해줘? 태블릿 서치 검색을 진행을 하는 이 노드한테 전달을 해야겠죠. 야, 이럴 때 저희가 어떤 거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스테이투스라는 상태값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스테이투스 값을 클래스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조금 복잡하니까 딕셔너리로 관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프에는 스테이투스, 그 다음에 노드, 엣지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드 같은 경우에 이거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를 노드. 검색 여부 판단하는 노드, 검색어를 만드는 노드, 검색을 진행할지 판단하는 노드, 검색을 진행하는 노드, 그 다음에 최종 답변을 하는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엣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엣지라는 부분은 노드와 노드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저희가 검색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 답변으로 연결을 할지, 그 다음에 검색어를 만들지, 이렇게 엣지를 만들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엣지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진 검색어를 검색 진행이라는 노드로 엣지를 연결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저희가 엣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림으로 봤을 때 화살표로 엣지라고 보시면 화살표를 엣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화살표를 엣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작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작점에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노드에 대해서 저희가 엣지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도 엣지를 만들어서 수행을 해주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양방향을 설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엣지를 2번 생성을 해서 양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은 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엣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코드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랭 그래프라고 하시고 그래프 스테이투스 그래프 그 다음에 스타트 엔드를 추가를 해주시고 저희가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프 변수를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변수에다가 이제 새로운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해서 스테이투스 그래프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생성할 때 이 생성자 매개 변수로 어떤 자료형으로 스테이투스 값을 사용할지 정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딕셔너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딕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딕이라고 하시고 저희가 예를 들어 첫 번째 노드를 생성을 해볼까요? 저희가 노드를 생성할 때는 먼저 노드에 사용되는 함수를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하죠? def라고 정의를 하죠. 간단합니다. def라고 하고 그냥 저희가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저희가 그냥 랭그래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텝 1이라는 노드 함수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텝
1이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 스테이투스, 노드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스테이투스 값 매개 변수를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추가해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프린트문을 작성을 해주시고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해볼까요?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하시고 저희가 이 첫 번째 스텝 1이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노드로 추가를 하기 위해서 생성한 그래프 객체에서 add 노드 함수를 호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dd 노드 함수. 이 add 노드 함수에는 두 가지 매개 변수를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노드 이름. 이거는 지금 제가 작성한 건 따라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드 이름. 두 번째는 함수 이름. 네, 노드 이름과 함수 이름을 전달해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첫 번째 노드 이름을 스텝 1이라고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텝 1. 자, 두 번째 매개 변수 뭐가 들어간다 했죠? 함수 이름이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스텝 1이라고 저희가 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해서 실행을 해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랭그래프에는 스타트 지점과 엔드 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타트 지점과 엔드 지점. 저희가 이 스타트 지점과 엔드 지점에 어떤 스텝을 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스텝 1이라는 노드를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노드 간의 엣지를 생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초의 스타트로부터 스텝 1이라는 엣지를 최초에 만들고 그 다음에 스텝 1에서 엔드로 이어지는 엣지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인 그래프를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을 해주시고 한번 이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엣지를 추가하기 위해서 그래프라고 하시고 add 엣지라고 해볼까요? add 엣지. 자, 이 add 엣지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지금 부분은 작성을 안 하셔도 돼요. 첫 번째 부분은 시작 노드.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종료 노드. 시작 노드와 종료 노드를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 노드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되었죠? 스타트라는 노드로 시작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트. 그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종착지 노드. 종착지 노드의 이름이 뭐죠? 스텝 1이라는 노드 이름이죠. 그래서 스텝 1이라는 노드를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하네요. 이렇게. 자, 저희가 첫 번째 엣지는 스타트에서 스텝 1이라는 노드로 진행을 시키고, 자, 저희가 스텝 1에서 종료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죠? 엔드 노드로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시고 add 엣지라고 하신 다음에 스텝 1에서 어디로? 엔드 노드로 진행을 하면 된다 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드 노드로 진행을 해주시고, 자, 저희가
제일 기본적인 그래프를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그래프를 구성을 했으니까 그래프라는 변수에다가 그래프 컴파일이요. 네, 컴파일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컴파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노드를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드를 완성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컴파일이라고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추가를 했는데 from ngraph의 그래프 import state group 그 다음에 start end라고 해주시고 함수를 정의할 때는 step 1이라는 함수를 정의해서 스텝 1이라는 노드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고 스텝 1이라는 노드에서는 스텝 1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add node 함수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드를 생성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그래프를 구성하기 위해서 스타트 지점과 스텝 1이라는 노드를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스텝 1에서 엔드 노드를 연결을 시켜줘서 컴플리트 완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당 그래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냐? 그래프라고 하시고 invok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invoke. 제가 이게 항상 LLM도 마찬가지고 그래프도 마찬가지고 이런 invoke라는 함수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invoke, 불러오다라고 하고 자, 여기다가 저희가 딕셔너리 아무 의미 없는 빈 딕셔너리를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저희가 변수로 좀 관리를 할까요? 나중에 내용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서 이렇게 딕셔너리를 이렇게 먼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이렇게 인보크로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실행을 시켜보시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하나 노드를 한 번 더, 한 개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두 번째 노드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두 번째 노드에 대한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df라고 하시고 step 언더바 2라고 하시고 status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다 저희가 프린트문으로 뭐라고 해볼 수가 있죠? 간단하게 두 번째 스텝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 스텝이라고 해주시고 자 저희가 두 번째 스텝에 대한 함수를 정의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랭그래프에도 노드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라고 하시고 add 노드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add 노드라고 하시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스텝 2 스텝 2라는 노드 이름으로 저희가 추가를 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뭐가 들어가죠? 스텝 2라는 노드에서 사용할 함수 이름 저희가 스텝 2에서 사용할 함수 이름으로 스텝 언더바 2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텝 언더바 2라고 우리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이렇게 스텝 2에 대한 노드만 추가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스텝만 출력이 되네요. 저희가 분명히 스텝 2에 대해서 함수를 작성을 하고 노드로 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스텝이라는 문구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렇게 랭그래프로 스타트 그 다음에 스텝 1 그 다음에 엔드로 바로 끝났기 때문에 바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스텝 2도 추가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프로 또 연결을 생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스타트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간다? 스텝 1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기존에는 엔드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가 스텝 2를 정의를 했으니까 스텝 1에서 어디?
스텝 2로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2. 자, 그럼 저희가 엣지를 또 추가를 해야겠죠. 일단은 스타트에서 스텝 1으로 진행하는 엣지는 이미 여기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스텝 1에서 스텝 2로 진행하는 엣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엣지를 추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 두 번째 add 엣지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죠? 스텝 1에서 end로 진행을 하는데 스텝 1에서 스텝 2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을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end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스텝 2라고 해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디까지 했죠? 스타트에서 스텝 1, 그래서 스텝 1에서 스텝 2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스텝 2에서 end로 진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엣지를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프라고 하시고 add 엣지라고 하신 다음에 스텝 2에서 어디로? end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래프를 완성을 시켰네요. 그래프를 완성을 시켰으니까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첫 번째 스텝,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이렇게 두 번째 스텝까지 잘 출력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엣지를 추가하고, 노드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엣지를 추가해서 그래프를 구성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스테이터스를 통해서 노드 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테이트로 노드 간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스테이트의 딕셔너리로 한번 내용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메시지스라는 키에 대응되는 값으로 리스트 변수를 생성하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퀘스천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퀘스천은 그냥 빈문자열 빈문자열을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는 count라는 변수를 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키값을 대입을 해주시고 count라는 키에 대응되는 값으로 0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스라는 키에 대응되는 값으로 리스트 변수 문자로 되어 있는 리스트 변수를 추가하고 퀘스천에는 빈문자열 그 다음에 count까지 세 개의 속성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상태를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노드에서 메시지스 값을 가지고 와서 내용을 추가한 다음에 한번 스테이트에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시지스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스테이트가 딕셔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지스라고 하시고 해당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값은 뭐로 되어 있죠? 지금 리스트로 되어 있죠. 메시지스에는 안녕하세요를 포함한 리스트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저희가 한번 값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메시지스에다가 append 함수를 통해서 예를 들어 반갑습니다 라는 문구를 append에서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값을 추가를 했으니까 스테이터스에 반영을 해야겠죠. 스테이터스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테이트라고 하시고
messages라고 하신 다음에 messages 내용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스텝에도 한번 이 messages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messages라고 해서 status에 messages라는 키 값을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messages, s가 붙어야 됩니다.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한번 messages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messages라고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두 번째 스텝에서 messages 내용이 출력되는데 messages 내용으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최초의 값 안녕하세요 라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 저희가 분명히 최초의 messages라는 키에 대응되는 값으로 안녕하세요만 들어가 있었는데 반갑습니다 또 추가가 되어 있네요. 이 반갑습니다는 어디서 추가가 됐죠? 저희가 스텝 1에서 네 맞습니다. 스텝 1에서 반갑습니다라는 문자열을 append 함수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갑습니다까지 추가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 랭그래프에서 인보크를 해서 이 최종 결과를 보기 위해서 한번 response라는 변수에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response라고 하시고 print response 리스폰스를 해주시고 실행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저희가 최초의 딕셔너리 내용 그리고 랭그래프를 진행하면서 추가된 내용도 같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퀘스천에도 내용을 두 번째 노드에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린트문은 지워주시고 스테이투스라고 하시고 퀘스천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내일 날씨는 이라고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스텝에서 퀘스천이라는 키에 이렇게 내일 날씨는 이라는 문구가 추가가 되겠죠. 내일 날씨는 이라고 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원래는 퀘스천에 빈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나타나죠? 내일 날씨는 이라는 문구가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드를 거칠 때마다 카운트 값을 한번 증가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카운트 값. 그럼 저희가 먼저 첫 번째 노드에서 증가를 시켜볼까요? 첫 번째 노드에서 저희가 스테이트로부터 카운트 값에다가 저희가 어떤 값을 넣어볼 수가 있죠? 스테이트스의 카운트라고 하신 다음에 더하기 1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카운트에 무슨 값이죠? 0이라는 값이죠. 자, 0에다가 뭐 할 수 있죠? 더하기 1을 해서 다시 카운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카운트의 값은 1이 되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카운트 값이 하나 증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작성하기보다 조금 더 직관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저희가 아마 연산자 시간에 배웠었는데 복합 대입 연산자로 표현을 하면은 플러스 는이라고 간추려서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스텝 카운트 값을 첫 번째 스텝 1에서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스텝 2에서도 증가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스테이트라고 해주시고 카운트라고 하신 다음에 플러스 는이라고 해서 1만큼 증가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노드에서도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두 번째 노드에서도 카운트를 증가시켜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어떻게 되죠? 카운트 값이 총 2번 증가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 증가시켜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조건에 따라서 분기하는 그래프를 구성을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희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만약에 검색 여부를 확인을 했을 때 검색 여부가 어떨 때 true일 때 어떻게 됐죠? 이렇게 검색어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검색 여부에서 false가 됐을 때 어떻게 됐죠? 사용자 질문으로 이렇게 분기를 타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기를 탈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구성을 하기 앞서서 한번 스텝 3도 노드를 먼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3. 스텝 3 함수를 스텝 3 노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먼저 스텝 3에 사용될 함수를 정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def라고 하시고 스텝이라고 하시고 언더바 3이라고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해당 함수에서도 status라는 상태 값을 공유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저희가 간단하게 프린트으로 뭐라고 해볼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 스텝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스텝이라고 하시고 자, 한번 엣지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스텝 노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스테이트 그룹 세 번째 줄에다가 저희가 그룹이라고 하시고 그래프라고 하시고 애드 노드라고 하신 다음에 노드 이름을 저희가 뭐라고 해볼 수 있을까요? 스텝 3라고 해볼 수 있겠죠. 스텝 3 노드에서 사용한 함수 이름으로 스텝 언더바 3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텝 3라고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스타트로 진행해서 스텝 1을 진행한 다음에 스텝 2까지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카운트 값으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카운트 값이 3보다 크다라고 한다, 3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스텝 3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EMD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거고요. 만약에 카운트 값이 3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바로 EMD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래프를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중간에 분기를 스텝 3로 넘어갈지 아니면 바로 엔드로 넘어갈지 판단하는 함수를 추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DF라고 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체크 컨디션이라고 할까요? 컨디션. 여기서도 스테이투스 값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체크 컨디션이라고 해서 자, 여기다가 일단 간단하게 return이라고 해서 3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저희가 조건을 걸면은 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먼저 3라는 값을 리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라고 해주시고 자, 기존에 스텝 2에서 어디로 넘어갔죠? 엔드로 넘어갔죠. 스텝 2에서 바로 엔드로 넘어갔어요. 근데 저희가 바로 엔드로 넘어가는 부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더 이상 필요가 없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스텝 3에서 어디로 넘어가죠? 엔드로 넘어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텝 3에서 엔드로. 제가 조금 여기다가 보여드릴게요. 기존에는 3가 없고 스텝 2에서 바로 엔드로 이어졌는데 지금 새롭게 구성할 내용으로 이제 스텝 2에서 엔드로 가는 부분은 끊어내게 되고 스텝 2에서 스텝 3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엔드로 넘어가도록 구성을 하도록 할게요. 네, 하지만 저희가 스텝 3에서 이제 스텝 3로 분기를 했을 때 그래프가 종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엔드를 먼저 엣지를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텝 3에서 엔드로 넘어가는 엣지를 먼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텝 2에서 엔드가 아니라 스텝 3에서 엔드로 넘어가는 구성을 먼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해당 구성으로만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다음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스타트에서 스텝 1, 그 다음 스텝 1에서 스텝 2, 그 다음에 스텝 2에서 지금 스텝 3와 엔드 어디에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끊어진 그래프의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저희가 그럼 중간에 스텝 2에서 스텝 3 엔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엣지를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프라고 하시고 add라고 하시고 요번에는 조건에 따라서 분기를 할 수 있도록 컨디셔널 엣지스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디셔널 엣지. 이 컨디셔널 엣지의 첫 번째 매개 변수로 해당 부분을 작성을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노드 이름, 두 번째 매개 변수로는 분기 함수 이름. 저희가 상단에 체크 컨디션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했잖아요. 해당 함수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에는 분기할 그래프 이름을 대응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스텝 2에서 진행을 하겠죠. 스텝 2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분기를 할 때 판단하는 함수로 체크 컨디션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체크 컨디션에는 어떠한 값을 리턴을 하고 있죠. 3라는 문자의 값을 리턴을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딕셔너리 형태로 내용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해당 함수에서 3라는 값을 리턴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체크 컨디션이라는 함수가 3라는 값을 리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스텝 3라는 노드로 분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 체크 컨디션이라는 함수가 end라는 값을 리턴하게 된다면 저희가 어디로 분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end, 저희가 종착점인 end로 분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만약에 이 스텝 컨디션이 3라는 값을 리턴하게 됐을 때 스텝 3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체크 컨디션이라는 함수가 end라는 문자열을 리턴하게 됐을 때는 스텝 2에서 end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까지 정상적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 자,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 분기하는 저희가 만약에 3라는 값을 전달하게 되면은 세 번째 스텝, 그리고 end라는 값을 전달하게 되면은 end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체크 컨디션이라는 함수에서 3라는 값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end라는 값을 리턴을 해보도록 할게요. end. 자, end라는 값을 리턴하게 되면은 저희가 add condition h에 end일 경우에 어디로 간다? end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end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예요. end.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아까 분명히 스텝 3도 출력이 됐는데 지금 스텝 3가 빠졌네요. 스텝 3가 추가가 됐는데 스텝 3가 빠진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 add conditional h에서 딕셔너리에 만약에 여기서 true라고 하고 false라고 해볼까요? 만약에 true일 때는 스텝 3로, false일 때는 end로 진행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체크 컨디션에서 true 값을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자, true 값을 리턴을 하면 어디로 간다? 스텝 3로 진행을 한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true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세 번째 스텝까지 진행을 했네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 체크 컨디션에 false를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체크 컨디션에서 false를 리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end 모드로 분기를 하게 된다. 라고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세 번째 스텝을 스킵하고 바로 종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체크 컨디션에 true 값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스텝 3까지 진행해서 end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체크 컨디션의 함수 내용을 조금 더 다듬으면은 저희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스텝 3까지 진행할지 스텝 3까지 진행하지 않을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count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status의 count 값을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저희가 카운트 값이 어떨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할까요? 2보다 크다고 해봅시다. 2보다 크다. 자, 2보다 클 때는 저희가 리턴을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false라고 리턴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false라고. 그리고 만약에 카운트 값이 2보다 크지 않을 때 1이 0이나 1이 되겠죠. 여기를 true로 합시다. 여기를 true로 하고 그다음에 else 부분에서 저희가 return false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저희가 카운트 값이 아마 2가 될 거예요. 2가 되기 때문에 해당 조건식은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체크 컨디션에서 어떤 값을 리턴하죠? false 값을 리턴을 하게 되겠죠. false 값. 근데 저희가 false 값을 리턴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END로 탈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그럼 스텝 3를 진행을 하지 않고 그래프를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까지만 진행하고 세 번째 스텝을 진행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카운트 값을 이렇게 1로 시작을 했어요. 1로 시작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로 시작해서 실행하니까 최종적으로 카운트 값이 뭐가 됐죠? 3이 됐네요. 3. 카운트 값이 3이 되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카운트 값은 몇이 되게 되겠죠? 3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3은 2보다 크다라는 문제. 3이 되게 돼서 최종적으로 true라는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true라는 값을 리턴할 때 어떤 노드로 진행을 해달라고 명시가 되겠죠? 스텝 3로 이제 진행을 해달라고 저희가 명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는 분명히 세 번째 스텝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세 번째 스텝까지 이렇게 수행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컨디션, 체크 컨디션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분기 조건을 작성을 하고 해당 조건을 만족했을 때 원하는 결과로, 원하는 노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랭그래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LLM을 통해서 그 검색이 필요한지 검색이 필요하지 않은지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LLM을 작성을 했는데 랭그래프까지 저희가 합쳐서 완성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from이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랭그래프에 있는 그래프부터 import라고 하신 다음에 스테이터스 그래프 스타트 엔드 이 세 가지를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세 가지를 추가를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여기서 저희가 뭐를 추가를 해볼 수가 있죠. from이라고 하시고 랭그래프 이번에 랭체인으로부터 저희가 프럭이라는 라이브러리로부터 from chat 프럭을 이렇게 임포트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게 애매하네요.
일단은 LLM이라고 해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챗 그럭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델 이름을 오픈 AI의 GPT OSS 20빌리언짜리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간단하게 ref라고 하시고 스테이터스 ref라고 해서 딕셔너리 형태로 저희가 스테이터스를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 노드를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노드로는 예를 들어 find LLM이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find LLM 라고 하고 status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status. 그래서 사용자가 질문한 퀘스천에 대해서 status라고 해서 퀘스천을 가지고 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리스폰스 변수에다가 LLM으로부터 인보크를 진행을 하겠죠. 인보크. 그래서 사용자 질문, 퀘스천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리스폰스 변수에 저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리스폰스를 한번 그냥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래프로부터 add node라고 해서 그냥 LLM find LLM이라고 해서 저희가 find LLM 함수를 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시고 add 엣지라고 하신 다음에 start로부터 어디로 간다? find LLM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프로부터 그 다음에 add 엣지라고 하셔서 find LLM으로부터 어디로 간다? END로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status라는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한다? 퀘스천에 있는 질문 내용으로 최근 AI 뉴스라고 해서 질문해서 우리가 그래프로부터 그래프 컴파일이라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래프로부터 인보크를 진행을 해주면 되겠죠. 스테이터스 값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주시면 제가 add 엣지 부분을 실수가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LLM이 노드를 통해서 답변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